대해서 조금 더 정리된 어떤 문장이나 단어들도 떠오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 뭐 플랜 B 있어? 뭐 자신감 있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대안을 스스로 내재화해서 가지고 있느냐, 자기의 어떤 욕구나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마인드와 그런 피지컬적인 거나 정신적인 그 지덕체를 내가 얼마나 스스로 잘 관리해 왔는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불안을 해소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행복과 책임감은 같은 수레를 타고 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수레는 레일에서 이탈하거나 뒤집혀. 사람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니까. 그래서 이런 종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이 없는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공허하겠구나. 그거는 위험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감 나르는 여자 김영감입니다. 제가 오늘은 최근에 이제 저도 평소에 우리가 되게 행복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난 행복할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평소에 이렇게 틈틈이 생각을 했었는데 책도 보고 뭐 어떤 기회가 돼서 조금 새로운 언어나 다른 차원에서의 표현들을 좀 고민을 해봤고 그걸 정리한 거를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오늘 또 시간이 돼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이렇게 하루 일과 마치고 잠을 잘 때나 아니면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이게 행복일까? 행복은 과연 뭘까? 이런 생각 늘 하잖아요. 매일매일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저는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본인의 어떤 욕망의 실현이라든지 욕구를 해결했을 때 너무 행복해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좀 더 뭐랄까 스스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나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중심의 언어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 번씩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여행 가서 굉장히 경이로운 풍경을 봤을 때 너무 행복해 막 그 몰입감 느끼고 새로운 것들에 자극을 받았을 때 너무 행복해 짜릿해 막 이런 표현도 하고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뽀뽀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해주고 그런 감정을 교감하고 할 때도 너무 행복하고 좋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요소의 순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문구가 굉장히 좀 와닿더라. 그리고 뭐 아이랑 대화할 때도 이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된 어떤 문장이나 단어들도 떠오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역시 뭐 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그런 뭐 저희가 보는 1차원적이거나 그런 이제 뭐 단어를 한번 또 이렇게 더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문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선 일상은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순간이 쌓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좀 더 이렇게 확신에 손민수 하고 싶은 그런 행복감이 오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처음으로 좀 표현하고 싶은 단어는 대안에 대한 확신이 설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피하고 싶지 않고 저 방지턱을 너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뭐 피지컬적으로 나는 힘이 이만큼 있고 난 뭐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까 큰 차를 타고 있으니까 뭐 몇 센치 이상의 반지턱은 문제없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굴러가든 달려가든 저 너머에 어떤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 내가 저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분명히 내재화가 되어 있을 때 이거를 가뿐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괴력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대안이 있느냐,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가 자기의 어떤 행복을 확신할 수 있는, 이거는 진짜 멋진 행복감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너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 뭐 플랜 B 있어? 뭐 자신감 있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르겠어 어떻게 되겠지 뭐 막 이런 막연한 어떤 뭐 회피나 막 그런 그냥 낙천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해결할 자신 있어. 난 이거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나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거는 확실한 어떤 행복감, 희망,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어떤 막 누굴 기다리잖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뭐 누군가의 이게 이제 사람 꼭 아니어도 어떤 만남이 있거나 일도 그렇고 비즈니스 파트너도 그렇고 이 만남이 있을 때 설레인다는 거는 이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아이디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되느냐 아니면 굉장히 희망적인 일이 되느냐 이게 소비가 되느냐 되게 소모적인 게 되느냐 생산적인 게 되느냐의 차이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깃발 키워드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안이라는 말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모든 하루에도 정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대안의 힘을 기르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은 대안을 스스로 내재화해서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저는 좀 더 구체적인 행복을 본인이 이제 판단하고 확신하고 느낄 수 있는 좋은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건 여러분들 되게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자기계발서 보면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긴 하거든요. 그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스스로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막 뭐 권력을 휘두르는 통치력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치력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자기의 어떤 욕구나 뭐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마인드와 그런 뭐 피지컬적인 거나 정신적인 그 지덕체를 내가 얼마나 스스로 잘 관리해 왔는가, 거기서 좋은 경험을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루틴 속에서 이런 걸 스스로 이제 감정 조절도 할 수 있고 식욕도 좀 조절하고 어떤 막 욕구를 좀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때 결국은 이제 이 행복감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불안을 해소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마인드셋으로 어느 정도 좀 날리고 나머지는 결국 자기 힘을 기르는 건데, 그런 이제 불안감을 단순히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직면했을 때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자치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게 이제 자기 효능감하고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뭐 방지턱을 비유를 하면 그걸 이제 정말 잘 뛰어넘었을 때 내가 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나의 통제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 해결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효능감, 스스로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이건 내가 진짜 해결했는지 아니면 우연인지 남의 도움을 받아서인지 좀 비겁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솔직하게 아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자기 통제 자치력을 통해서 잘 해결을 하고 넘어섰을 때 자기가 느끼는 어떤 효능감, 이런 것들이 또 진짜 행복감이랑 좀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두 번째로 좀 정리하고 싶은 키워드가 이제 자치력이었어요. 자치력. 이게 이제 그동안 굉장히 크고 작게 느꼈던 어떤 성취감이나 자기 만족이라든지
뭐 자기 애나 이런 것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요즘에 이제 좀 정리를 해본 어떤 워드는 뭐냐면 책임을 동반한 행복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요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문구를 보고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탁 친 거죠.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이제 이끼숲이라는 SF 연작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천선란 작가라고 굉장히 젊은, 제가 인스타그램도 들어가 보고 이분이 또 썼던, 이 작가가 썼던 다른 책도 선물 받아서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책에서 이걸 읽고 나서 이 책을 이어서 읽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3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여기쯤에 나와 있거든요. 읽어볼게요. 행복과 책임감은 같은 수레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하던 의주의 말이 떠올랐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수레는 레일에서 이탈하거나 뒤집혀. 책임감 없는 행복은 위험하고 행복 없는 책임감은 고통이야. 저는 이 문구를 읽었을 때 사실 뭐 문장이 전혀 어렵거나 막 난이도가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1년에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저랑 이제 이게 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좀 들면 저도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또 뭐 친구들과의 공동체가 있고 또 뭐 형제 자매들, 또 나아가서는 직장의 동료들과 어울리는 공동체가 있고 이제 사회적인 공동체, 커뮤니티, 각종 커뮤니티, 그리고 뭐 크게는 국가적인 공동체,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돼서 있는데 사람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니까, 그래서 이런 종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이 없는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공허하겠구나, 그거는 위험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저도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스스로 막 하고 질문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이제 기업들이나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됐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뭐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해와, 뺏어와, 가져와, 윤리 도덕 필요 없어, 이렇게 사실 생각하는 집단도 있어요. 그거는 뭐 그들의 문화니까 존중은 해요. 그건 그 기업의 문화인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게 아닌 수준이라면 그건 문화인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되게 소모적인 건데, 근데 그런 문화가 건강할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저도 수없이 해봤거든요.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판단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읽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책임감이 결여된 공동체에서 행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제가 추구하고 싶은 행복의 어떤 모양이나 결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절한 문구에서 또 제가 이거를 켜게 된 어떤 계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책임감이 없는 행복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말들 되게 공감하고 있고, 또 아까 그 문구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행복이 없는 책임감은 또 굉장히 고통스럽다 라는 말도 또 어떤 일리에서 좀 공감을 했냐면, 그게 이제 되게 책임감이 또 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 우리 회사를 위해서 가정도 포기하고 친구 인맥도 다 정리하고, 이거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긴 하지만 너무나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책임감에 과몰입돼서 다른 주변의 것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 한쪽이 치우쳐진 책임감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이제 연결이 된 어떤 공동체, 다른 공동체에서의 어떤 행복들을 또 놓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저희도 이제 그 어떤 오픈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톡방 같은 데에서 보면 어떤 투자자는 나는 워라밸 지키는 대표한테 투자하지 않아. 혹은 야근 하지 않고 여행 챙기고 SNS 하고 이런 대표들은 무조건 걸러 라고 얘기하는 투자사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의견 존중하죠. 그런 기조에 맞게 또 투자해서 성과가 나는 그런 류의 비즈니스도 있고 그런 투자 기관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마침 이 글을 읽을 때 맞아. 그런 어떤 책임감이 너무나 이제 막 팽창해서 그랬을 때 생기는 어떤 리스크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되게 고통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그런 행복이라는 걸 좀 더 이렇게 행복이라는 말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책임감이 아닐까. 그러니까 보통은 저도 책임이라는 말이 좀 무겁잖아요. 좀 부담이 되는 말이기도 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언급하기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고 우리가 보통 뭐 의리라는 표현도 쓰고 뭐 관계, 뭐 의미 이런 것들로 조금 모호하게 좀 설명해왔다면 차라리 책임감이란 말이 더 분명하고 좀 깔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죠. 내가 맡은 역할과 내가 갖고 있는 권한만큼 내가 해야 되는 약속한 것만큼 책임을 다하는 것. 이거를 다 했을 때 오는 행복감이 훨씬 건강하고 온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이제 많은 어떤 자기계발 영상도 보고 하실 텐데 이런 두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키워드 그래 나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그리고 난 나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나는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통제해봤어 그리고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행복을 찾고 싶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딱딱딱 상기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두리뭉실하거나 모호하거나 막 그냥 말만 있는 행복이 아니라 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 실천을 동반한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면서 지혜와 지성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저랑 함께 해보시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주셔서